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었죠.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예. 그 3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열리지 않고 있나요? 네, 먼저 어떻게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됐는지 이것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민주당 대표, 한국당 신재철 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만나서 합의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 22건의 예산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렵더라도 예산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취재 기자들도 오늘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민생 법안까지는 잘 처리가 되겠구나 판단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 한국당의 의원총회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 2시에 진행된 의원총회 이후에 기류가 돌변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거기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필리버스터가 첫 번째 안건부터 진행이 된다면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이고 민생 법안,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는 가지도 못하고요. 예. 첫 번째 안건에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임시의 회기가 그냥 그 무제한 토론으로 다 채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3시가 됐을 때 아니 오전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신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고 이인영 원내대표만 왔다가 자기도 이 상황이 너무나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국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그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1 이 여야 정당들의 고민인데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늘 밤 늦게라도 오후에라도 지금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희상 의장님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의사 일정을 바꿔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 맨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고 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쪽에서는 이 회기 결정하는 건에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한국당은 아니다, 걸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신재철 원내대표가 오전에 회의할 때는 필리버스터를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거기만 건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분명히 회기 결정할 때는 2명씩 찬반 토론 5분씩 하기로 예.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걸 바꾼 거다 했는데 신재철 원내대표는 아니 내가 언제 필리버스터를 그 첫 번째 안건 회기 결정의 건에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본회의 그래서 개의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도 좀 대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본회의를 좀 열겠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나머지 정당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그 4개 정당과 대한신당을 포함한 그 협의체 그 입장이에요. 예. 그 4+1이 가동이 돼야 본회의가 열려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게 지금 좀 삐걱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대표의 말이 다른데, 네. 뭐 녹취록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철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후 한 3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뭐 규탄 발언도 하고 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또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본회의장 앞에서 있었던 규탄 발언에서 신재철 원내대표가
아니 의장실에서는 이 원내대표들의 얘기한 그 속기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예. 아니 원내대표들이 만난 그 내용까지 다 까는 게 어딨냐. 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깔 때는 까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해철 원내대표 입장은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봤으면 좋겠네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네, 의장실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4+1 이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이 나와서 합의가 됐으면 예. 그 예산안 통과할 때처럼 4+1 협의체를 믿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거나 이런 예산 부수 법안이 이런 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 아직 합의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250대 50에 100% 준연동이냐 50% 준연동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의견이 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는 뭐 합의가 됐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예. 문제는 연동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동률이 50%를 이 비례대표 50석에 다 적용시키느냐, 예. 아니면 이른바 연동형 캡을 이 50석 중에 뭐 30석이나 20석 이 정도만 씌우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50석 중에 연동형 캡을 30석에 씌운다. 그러면 연동률 50%를 50석이 아니라 30석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률 50%가 아니라 계산해보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가 만났는데요. 이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선거법 개정안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거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예, 박 기자는 오늘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국회 그 변경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회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인터뷰 하나 더 하죠. 어제 12월 12일은 전두환 신군부가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빼앗은 날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날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군사 반란 가담자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측은 우연히 12일로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해명을 했습니다만 반성 없는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공판에도 치매 증상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이렇게 통보한 상황인데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전두환 씨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원고인 조영대 신부 연결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식사 자리 영상도 공개됐던데 신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가관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너무 예. 뻔뻔한 모습이어서 어제 또 역시 분노가 일더군요. 예. 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날짜가 12월 12일인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예. 12월 12일 광주의 우리나라의 민족에다가 끼쳤던 너무나 엄청난 만행, 예. 저 정권 찬탈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우연이라는 말 참 너무나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자, 어제 포착된 모습도 그렇고 지난번 골프장에 포착된 모습도 그렇고 건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 재판에는 치매 증상 때문에 못 나온다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너무나 골프도 잘 치더군요. 예? 예. 그건 절대 의학적으로도 전문가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절대 그런 알츠하이머로서는 그런 골프를 이렇게 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5.18 관련하여서 지금 전두환 조비용 원실로님 사자
명예훼손 이 재판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작태인 거죠. 예. 혹시 전두환 씨 측으로부터 신부님 쪽으로 뭐 이야기를 좀 해보자,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혹시?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판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요? 예, 그는 끝까지 예. 이 재판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재판에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출석 얘기도 있던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죠. 예. 지금 재판부가 너무나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 너무나 요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마음이 많이 우리들 상해 있습니다. 예.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재판부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 전 씨의 건강 상태를 이제는 확인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 전두환 씨와 그 세력들의 이런 그 재판 작전에 같이 휘말려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신중하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피고인 측들의 작전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재현 씨가 광주를 찾았는데 아버지를 대신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래요. 전두환 씨네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그런 반성과 사과는 일단 환영합니다마는 그의 진정성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와줘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5.18은 그런 야욕 정권 찬탈의 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그런 사과를 해볼 때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지 그냥 지금 정도는 양이 안 차네요. 그런데 뭐 노재현 씨는 12.12나 5.18 있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야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분명히 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신부님하고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전두환 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광주 시민들도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유효합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올 때 이제 용서는 그 다음에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데 회개 용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면에서 진정으로 회개해 온다면 우리 성숙한 광주 시민들도 용서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작태를 놓고 보면 전혀 뉘우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 과연 용서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 만찬에 참석했던 전두환 씨 일가를 비롯해서 12.12와 5.18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로 전두환 씨와 그 일족들이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 광주에 끼쳤던 그런 만행을 깊이 뉘우치고 정말로 진상 규명을 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광주 시민과 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거짓과 왜곡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였습니다.